네, 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민 참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도시재생과 주민 참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방향, 그리고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그간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뉴딜 사업의 정책 방향, 그리고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소규모 재생 사업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의 역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역할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 대학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시행과 이후의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주민의 역할을 토대로 그간의 주민 참여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소극적 참여부터 사업 추진 그리고 사업 운영 관리 등 적극적 참여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청회, 그리고 설명회, 도시재생대학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의 중심의 재생계획 수립으로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도시재생대학에서 도출했던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의 부족, 그리고 사업 시행의 부진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약화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자신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와 사업 참여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민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식과 주민 참여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4개의 정책 목표와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 기반 조성 등에 대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공모 유형은 이전의 선도지역과 2차 지구 공모 사업 유형과는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5년 공모 당시 추가된 중심 시가지형을 포함하여 경제기반형, 일반 근린형 이 3가지 유형은 유지하면서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지원형과 우리 동네 살리기형 등 그 2개의 유형을 추가되면서 뉴딜 사업 공모 유형은 총 5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각 사업 유형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경제기반형의 경우에는 과거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던 노후 산단이나 항만, 그리고 이전적지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들을 활용해서 신경제 겨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의 경우에는 외곽개발 등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있던 도심 기능들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런 원도심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근린형의 경우에는 지역에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주민활동 거점 조성 등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유형인 주거지 지원형과 우리 동네 살리기형의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저층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고 전반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 동네 살리기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개편하여 뉴딜 사업 유형에 포함되었으며 도시재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 4가지 유형 사업과는 달리 균특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특별법 우리 동네 살리기의 경우에는 현재 그 도시재생 특별법 적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뉴딜 사업 공모 유형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형과 마찬가지로 균특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뉴딜 지원 사업으로서 주민 참여 유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그간의 주민 참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도시재생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뉴딜 사업 선정 전 또는 마중물 사업 추진 이후 단계에 주민들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 그리고 주민주도 과제 기획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지원, 그리고 소규모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재생 사업 지원 등을 원활한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그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단계별 도시재생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소규모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앞서 언급했던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 2016년에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재편이 됐었는데요. 2017년 이후에 뉴딜 정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뉴딜 공모 유형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그리고 뉴딜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다시 재편되었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와 주민들은 뉴딜 사업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취지는 이런 점을 개선코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참여 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 지역은 특별법에 나오는 세태 요건 충족 지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뉴딜 사업 준비 지역으로서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았던 국비가 기투입되었던 사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의 특징은 10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과 그리고 주민 소식지 발간 그리고 및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로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억에서 4억 원 규모의 소규모 단품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 사업은 뉴딜 기반 구축을 위한 뉴딜 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 거점 조성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추진되는데요. 한 10가지 정도의 사업 내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소규모 재생 사업에서는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결과물을 제시해서 이 결과물들이 앞으로 추진될 뉴딜 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주요 계획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전남 여수의 거점 공간 조성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고령자 및 독거 노인들이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 식당을 마련해서 소외계층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셀프 식당 위탁 운영과 유지 관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워크숍 참여 등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관 개선 사례인데요. 경기도 평택의 경관 개선 사례입니다. 이 지역에는 활용도가 낮은 지하보도 공간에 벽화나 하단이나 벤치를 설치해서,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세테드 적용 등을 하는 사업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는 벽화 제작 및 설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예술가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사례인데요. 대구 중구 지역의 청년 창업 사례입니다. 대구 중구에는 수재화 장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재화 장인들을 활용을 해서 청년 창업, 청년 창인 멘토링,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 지원, 마을 해설사 등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는 수재화 골목의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수재화 장인 및 기술자들의 보유 기술을 청년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이런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뉴딜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이 되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본 사업은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 참여 활동 결과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작은 사업이지만 실행력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신감과 참여 의지가 회복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